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대거 내다 팔고 있는 외국인이 이번에는 금융업종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일 KB금융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39% 오른 58,3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신한지주도 1%대 강세,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지난 20일부터 금융업종을 2,3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 등 글로벌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한국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증권업종 또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은행주의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2018년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은행의 순이자 마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한국은행의 금통이 불과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시장에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마지막까지 시장 점검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간밤 글로벌 시장과 이슈들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28일 하루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주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다른 내수주들도 강세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빨간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먼저 개인과 외국인입니다. 각각 3,766억 원 그리고 1,639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2,037억 원을 사들이면서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결국 코스피 지수 0.25% 오른 2,514.19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에 따른 반도체주가 또 최근 급등한 제약주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이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2%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2,204억 원을 사들이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70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1,049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결국 2.48% 하락하면서 773.12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 자세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로 보면요. 이 건설업과 음식료업, 그리고 전기전자와 운수창고, 화학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기계와 증권, 그리고 의약품과 종이목재, 서비스업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32,000원 오르면서 266만 4천원에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화제가 된 모건스탠리 보고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이 국내외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고 연구원들은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전날의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또 LG화학, 네이버,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등도 오름세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내림세로 집계가 되면서 이 포스코와 삼성물산은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 물량을 기관이 막아냈고 또 삼성전자가 전날에 낙폭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서 코스피도 장 초반 보합세에서 위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KB금융 그리고 LG화학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이어서 현대모비스, 그 다음으로 한미약품이 줄을 서면서 장을 마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모비스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넷마블게임즈, KTNG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2등으로 CJ 그리고 원익 IPS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2등으로 시즌 그리고 3등으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줄을 서면서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바이로메드 순으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CJ 그리고 펄어비스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28일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시장은 오는 30일 감산 연장 여부를 논의할 석유수출국 기구 회동을 앞두고서 이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회동에서 내년 3월로 다가온 감산 시한을 다시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른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는 시장 과열을 우려했을 때 이 감산 연장 기간에 대해서 다소 주저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결국 0.21% 하락하면서 57.99달러를 찍으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뉴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일 미국 뉴욕 증시는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이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 이 세제안 훈풍이 더 크게 작용했다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 다우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1.09% 오른 23,836.71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0.49% 오른 6,912.3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S&P 500 지수 또한 0.98% 오른 2,627.0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계속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하던 유로화가 약세 전환되고 이 독일의 정치 상황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 증시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증시는 독일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줄여갈 의지를 보이면서 이 상승 압력을 받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사회민주당과 안정적인 정부를 꾸리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입니다. 1.04% 오른 7,460.65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이 프랑스 깨크 지수는 0.57% 오른 5,390.4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독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스 지수 0.46% 오른 13,059.53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전거래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수요일 오전장 구간 2,516.73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거의 800선에 다다른가 싶더니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현하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773.28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수요일 오전 구간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현재가 266만 4천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5만 7천 원에 오늘 보합권세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3,000원가량 상승하면서 32만 4,5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78%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재가 26만 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롯데지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장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400원 하락한 6만 2천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64% 하락세 이어갑니다. 롯데칠성입니다. 0.08% 오른 124만 5천 원에 오늘 오전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어제장보다는 1,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란불을 보여주다가 오늘 빨간불을 다시 켰습니다. 네, 3,000원 오른 31만 3,500원에 오늘 오전장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등락률은 1%에 약간 못 미치는 0.97%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원가량 상승하면서 3만 7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 0.49%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0.26% 내린 115만 9천 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장 대비 2,0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네, 6천 원 하락한 122만 3천 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0.49% 등락률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 0.54% 내린 20만 4천 원에 오늘 오전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장 대비 1,100원가량 떨어진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CJ 쇼핑입니다. 어제 이어서 빨간불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1,200원가량 상승하면서 20만 9,300원에 오전장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등락률은 0.58%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 파라다이스입니다. 현재가 25,950원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0.31% 오른 현재가 32,0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일 대비 1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SM입니다. 100원 하락하면서 35,500원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0.56% 하락세 이어갑니다. 동서 종목입니다. 50원가량 상승하면서 29,350원에 오늘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3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CJ ENM입니다. 100원 하락하면서 9만 원에 오늘 오전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0.11%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GS홈쇼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50% 하락하면서 21만 9천 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전장보다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젠입니다. 현재가 이 시각에 오전장 시젠 같은 경우에는 32,700원에 장을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유딘 5,450원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국내 시장 시작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그리고 특징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온에어 일부 강민정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증시온에어 일부 함께할 강민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급락 영향으로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던 이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38포인트, 0.25% 상승한 2514.1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36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2510선 아래로 물러났던 지수는 어제 4.7포인트 오르며 251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장 초반 혼조 양상을 한동안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강보합 흐름을 보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불거지고 또 정보기술과 반도체 대형주 약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장중 한때 2500선을 위협받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러나 기관의 매수 규모가 커지고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막판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며 2510대 초반에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이날 203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밀어 올렸습니다. 전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4,5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던 외국인, 어제도 1,439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96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소폭 상승했다며 핵심 IT주가 과도하게 내리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으로 전날 5% 넘게 떨어진 삼성전자는 기관과 개인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2% 상승했습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현대모비스, 네이버, KB금융, 신한지주 등도 1% 이상씩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내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 현대차는 0.9%대, SK텔레콤은 0.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음식료품, 전기전자, 운수창고와 화학 등이 강세였습니다. 반면 기계와 증권, 의약품, 종이, 목재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피 종목 중 328개가 상승 마감했고 463개는 하락했습니다. 81개 종목은 보합세였고 금호산업, 우선주 등 1개 종목이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9.68포인트, 2.48% 떨어졌습니다. 최종 종가는 773.12포인트로 장을 종료했는데요. 전날까지 이틀 연속 장중 800포인트를 넘었던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4.49포인트 오르며 797.29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공세로 770대 초반으로 물러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란히 3%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신라젠과 코미팜, 티슈진, 바이오로메드, 펄어비스 등이 최근 크게 올랐던 종목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른 종목은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2.17%와 1.9% 정도였습니다. 유안타증권 측은 그간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서 당분간 강한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건강관리 섹터에서 순매수도를 반복하고 있어서 해당 부문을 중심으로 지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112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대금은 약 31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달러당 4.2원 떨어진 1,084.4원에 마감했습니다. 전일장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는 전일장 특징주들의 마감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S 홈쇼핑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GS 홈쇼핑 전일 종가는 2.48% 내린 22만 원입니다. 어제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GS 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어제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GS 홈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GS 홈쇼핑이 전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한국 e스포츠협회에 1억 원대의 후원금을 낸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GS홈 쇼핑 오늘은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4% 900원 상승하며 22만 1,000원에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일장 특징주는 형지 엘리트입니다. 교복 사업을 하고 있는 형지 엘리트가 중국 전역에서 프리미엄 교복 수주 사업을 전개했다는 소식에 어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인 28일 형지 엘리트는 전일 대비 25.8% 폭등하며 5,8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형지 엘리트는 중국 프리미엄 교복 사업을 상해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는 중국 전역의 명문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형지 엘리트는 지난해 4월 상해 국제교복 박람회를 통해 중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상하이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전일 긴 장대 양봉을 그리며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형지 엘리트입니다. 이 시각은 소폭의 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62% 내리며 5,5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징주와 현재 시장 출발가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전일 특징주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름세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일부 해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 글로벌 텍스프리는 전일 대비 85원 오르며 1,8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한 언론 매체는 중국의 국가여유국이 회의를 통해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들에 대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제19차 전국 대표대회를 계기로 출범한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인 시에청에 돌연 한국 여행 소개가 등장하며 냉각됐던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텍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와 소비세를 공항이나 매장에서 환급해주는 세금 환급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텍스 리펀드 업계 1위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명동 지역 가맹점 중 5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어제에 이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일 대비 3%대 산뜻한 상승 장세 보이면서 1,860원에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장 특징주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이 과자 제품 꼬북칩의 인기를 얻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오리온의 주가는 전일 대비 7.63% 9,000원 오른 12만 7천원으로 시장 거래 종료를 했습니다. 꼬북칩은 오리온이 지난 3월 출시한 과자인데요. 지난 5월 판매량 500만 개에서 10월 말 기준 1,800만 개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매출은 30억 원 수준인데요. 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에 매출 4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대박을 낸 허니버터칩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오리온의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연내 2,200만 개를 돌파할 것이라며 초코파이와 포카칩에 이어 꼬북칩을 세 번째 국내 연매출 1,000억 원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리온 현재 주가 1.1%대 역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00원 상승한 12만 8,500원에 출발하며 3거래일째 상승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아시아 증시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0.04% 내렸습니다. 22,486.24의 장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이 전일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주도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0.41% 빠지게 되면서 1707.07에 역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주요 기술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지수입니다. 0.34% 오르게 되면서 3,333.66의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이 증시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매도를 금지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지금부터 다시 돌아와서 11월 29일 수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보합 장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0.62포인트대 하락이 나오면서 2513.82포인트대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약간 적고요. 종목별로는 상승이 많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 장세에 따른 반등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7.74포인트 상승한 780.86포인트대까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 지수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부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도 역시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서 반은 빨간불을 켜고 있고 반은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개장 직후부터 종이목재 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0.86%의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페이퍼코리아 종목을 포함해서 아세아재질 그리고 대형 포장과 한창재질 종목까지도 동반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도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0.58% 상승하게 되면서 제약업종이 다시 한번 1% 넘게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과 그리고 은행업종과 금융업종이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락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0.76% 밀려나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 업종과 통신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소폭 밀려난 채 현재 출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과 전기전자도 현재 소폭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하락권에서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코스피 시장부터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밀려나는 데에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역시 빠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0.68%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는 264만 7천 원 하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반락하게 되면서 0.12%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82,400원 하단에서 매물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주 중에서 대표주인 현대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 1% 가까이 오름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전일장 대비 1,500원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15만 8,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 종목도 오늘 0.31%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는 3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증권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전일에 이어서 KB금융이 오늘도 역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현재는 1.37% 오르게 되면서 5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SK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1%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0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중국의 단체 관광 금지 일부 해제 소식에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 종목 1%대 넘게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3% 상승하게 되면서 31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모레쥐 종목도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2.36%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1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약품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 상승률 확인이 되면서 현재는 58만 7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코웨이 종목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46% 빠지고 있고요. 현재 10만 1,000원 하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샘 종목이 역시 오늘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1.35%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18만 3,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업종별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 업종이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상단권에서는 기타 서비스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3% 상승률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업종과 화학 업종,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 비금속 업종까지도 모두 1% 넘는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락문화 업종도 0.94%의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과 파라다이스 그리고 SM 종목과 펜 엔터테인먼트 종목 모두 동반 강세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업종과 IT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모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대다수의 종목이 현재 빨간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셀트리온 종목이 현재 0.59% 상승하게 되면서 20만 6,4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소폭 오름세 유지를 해주게 되면서 현재는 8만 8,1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셀트리온 제약 종목도 오늘 계속해서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대비 400원가량 오르게 되면서 5만 9,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리고 상단권에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모두 투어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로 중국의 단체 관광 금지 일부 해제 소식에 여행주들의 강세 흐름이 다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8거래일째 상승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신고가도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외국 계장크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5.32% 상승하게 되면서 36,650원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신라젠 종목입니다.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면서 오늘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3.58% 상승하게 되면서 95,8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CMG 제약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는 2.02% 빠지게 되면서 8,74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뷰웍스 종목이 1.12%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39,8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수급시장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9시 19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 기관도 매도세 보이면서 동반 팔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시각 150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도 308억 원어치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또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 보험과 종금 등에서 골고루 매도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경우 213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동반 매수세에 나섰는데요. 외국인이 236억 원, 기관이 139억 원 함께 사들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부추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322억 원 출회하면서 시세 차익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증권에서 나온 롯데쇼핑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대감이 바닥이고 매수의 적기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중국 롯데마트와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롯데쇼핑의 주가는 신동빈 회장이 지분을 매각한 이후 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롯데쇼핑의 중요도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분 매각 이후에도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9.89%로 여전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게 SK증권의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롯데마트의 매각 그리고 시네마 사업부 분할 등 당초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롯데쇼핑의 체질 개선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SK증권은 이런 이벤트들이 지연이 됐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단기 현실화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기대감이 바닥인 현 시점이 투자의 적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롯데마트 매각은 여전히 첫 번째 후보자와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롯데쇼핑이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롯데마트 장부가는 1,800억 원 수준인데요. 여기에 중국 롯데마트의 차입금 6,700억 원을 고려하면 중국 롯데마트의 사업 가치가 8,500억 원 이상에서 결정이 돼야 롯데쇼핑의 추가 자금 소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롯데마트의 점포가 112개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매력적이고 이 중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한 점포가 15개, 즉 상해에 13개, 북경에 2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8,500억 원의 사업 가치는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롯데쇼핑 체질 개선과 관련된 이벤트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2018년도 내년에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롯데쇼핑의 국내 사업과 관련해서 회사의 당분간의 전략은 수익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특히 할인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점포의 효율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며 적자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온라인 사업부의 경우 추가 투자를 지양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쇼핑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롯데쇼핑의 사업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이익 성장을 향후 보여준다면 롯데쇼핑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오늘 SK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는 34만 원을 제시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본 롯데쇼핑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어서 현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매수 의견이 유지가 됐지만 오늘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2,500원 내리면서 다시 한번 1%대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21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롯데쇼핑 주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펄어비스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모바일 흥행 기대감이 확대가 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반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다가 전일에는 6%대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먼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 23일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 콘텐츠 공개와 함께 사전 예약이 시작되며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1월에는 CBT 후에 동월 출시 계획도 밝혔는데요. 자체 개발 엔진의 장점을 활용해 원작의 높은 그래픽을 계승하면서도 모바일 최적화를 달성했다는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과 낚시 등 생활 콘텐츠들은 PC 버전이 유지가 되지만 자동 사냥과 게임 내 시점 등은 모바일에 맞게 수정이 됐습니다. PC 버전 검은 사막의 국내 PC방 점유율 순위는 10위입니다. 북미와 유럽, 대만, 일본 등의 지역에서는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던 만큼 모바일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컸는데요.
게임 영상 공개로 국내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2018년 국내 모바일 일매출 추정치를 1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또 모바일 해외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PC 버전의 현지화가 완료된 것을 감안하면 해외 지역 진출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인데요. 해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일본에 이어 북미와 유럽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MMORPG 장르가 해외에서도 흥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을 했고 IP 인지도가 높은 검은 사막의 흥행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펄어비스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모바일 기대감에 따라서 기존의 일매치 추정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기준 PER은 11.5배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IP 인지도를 고려해봤을 때 출시 후에 매출 추정치 상향 가능성도 매우 크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호 발급 이후에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모멘텀 모두 좋다라는 분석을 내놓게 되면서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게임 업종 내 최선호주로 관심을 유지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13.9% 상향 조정을 하면서 2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펄어비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그렇다면 현재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업계 탑픽으로 꼽힌 펄어비스 오늘도 주가 흐름 좋습니다. 현재 2.8%대 기분 좋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대비 5,200원 상승한 19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종목 주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SM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리포트에서는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 스토리는 빠르면 2분기부터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모두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SK그룹향 광고 매출이, 일본에서는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의 콘서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4분기부터 본격화되는 국내와 일본향 매출 증가에 대한 높은 실적 가시성으로 2017년 매우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주가가 50%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8년에는 한한령 완화에 따른 중국향 콘서트 콘텐츠 수출과 매니지먼트 성장의 재개로 추가적인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3분기 누적된 중국향 매출 비중은 8%에 불과하지만 2016년 수준인 13%까지만 회복해도 2018년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 개선될 것으로 효과가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중국 내 NCT 대비를 포함해 매니지먼트 부문의 성장이 가장 크겠는데요. 이런 가능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준비와 제작 그리고 수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늦어도 2분기부터는 중국향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또한 대형 콘서트들이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의 엑소와 샤이니에 더해서 군 제대를 마친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등의 대형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17회 그리고 78만 명의 돔투어를 2018년도 1월까지 진행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슈퍼주니어도 12월 달에 국내에서 약 3회의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룹 엑소도 11월에만 3번의 고척돔을 진행을 했고 12월부터 일본 투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샤이니의 온유의 이 군입대전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2018년도 대형 콘서트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SM의 4분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3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9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슈퍼주니어와 레드벨벳의 컴백과 더불어서 엑소의 겨울 앨범, 그리고 샤이니 태민, 그리고 슈퍼주니어, 그리고 엑소의 국내 콘서트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본 콘서트도 최근 2년간 사상 최대인 77만 명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SMCNC의 광고 사업부 매출도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수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최대로 추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 제외 시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마지막으로 투자액은 매수를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잡은 상황인데요. 특히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만나본 SM 종목,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SM 종목 주가 현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SM 현재 1.7%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00원 상승하면서 36,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M은 하나대투와 KTB, 이베스트증권 등에서 모두 매수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실적 확인이 가능한 내년 2분기까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우리은행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분 가능 수익성 이상의 화두에는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상반기 어땠는지 먼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상반기 화려했다라고 총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가장 화려한 성과를 보였던 은행주가 바로 우리은행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2016년 12월 1일 과점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신호탄으로 수익성이 높은 폭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배당 정책까지 연이은 호재가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이 상반기 말에 우리은행의 YTD 성과는 44.7%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하나금융지주와 대등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네, 또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이벤트가 호재로 받아들여진 이유로는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 종착점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궁극적으로 연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 18.52%에 대한 매각을 끝으로 우리은행이 완전히 민영화된다라는 것에 기대감을 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 지분 매각 일정이 잠정 연기되고 거버넌스 이슈가 불거졌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후의 주가 흐름은 변변치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어느덧 연중 성과도 시중은행 가운데 하위권으로 전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완전한 이런 민영화 스케줄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익성만 고려해 봤을 때 이 목표 주가 산정이 더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는 19,000원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체크해본 우리은행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을 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주가 오늘 0.3%대 상승입니다. 전일 대비 50원 강세 보이면서 16,150원대의 매물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주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4가지 리포트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GS홈쇼핑입니다. 최근에 GS홈쇼핑이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장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9시 38분 구간입니다. 오늘 오전 구간 GS홈쇼핑 1.59% 오른 223만 5천 원에 22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GS홈쇼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등을 전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CMG제약이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두 번째 종목 CMG 제약 2.58% 오른 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증권에 따르면요, CMG 제약은 계량신약 OTF, 구강 붕해필름 사업을 영위 중인 상장사입니다. 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 OTF, 또 엔테카르비 OTF 등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최근에 삼양 패키징이 코스피 시장 상장 첫날부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패키징 2.52%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상장한 삼양 패키징은 지난 2014년 삼양사로부터 이 용기와 재활용 부분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2015년 아셉시스 글로벌과 합병하면서 이 국내 페트 용기 시장에서 점유율 58%로 올라섰고 업계 1위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경섭 대표는 지난 9일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이 설립 역사는 짧지만 사업 자체는 1979년부터 이 페트 음료병 생산을 시작한 이래로 38년 동안 1위를 자리를 뺏겨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07년부터 이 무균 충전 음료 생산, 주문자 위탁 생산, 제조사 개발 생산 사업 등으로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DS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DSK가 대규모 증자에 따른 자금 조달 기대감에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DSK 1.28% 오른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DSK는 운영자금 221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전날 장 종료 후에 공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특징주에도 또 자세하게 종목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상승률 첫 번째 종목부터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아이콘트롤스입니다. 네, 전장 대비 16.18%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7,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산업 지주회사 전환설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페이퍼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10.29% 오름세 이어가면서 1,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화장품 제조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또 최근에 화장품 업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8.26% 오름세 이어가면서 5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율촌화학입니다. 9.04% 오른 2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삼성 레버리지입니다. 5.64% 오른 20,05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현제약입니다. 네,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2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한세MK입니다. 5.71% 오른 1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에 이어서 또 하락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아타이어입니다. 17.59% 내린 1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DTR 오토모티브와 또 동아타이어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금호산업 우선주입니다. 8.32% 내린 22,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2,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7.09% 내린 1,2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성비 롱패딩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더니 이틀째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6.05% 내린 현재가 2,4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DTR 오토모티스입니다. 동아타이어와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6.33% 내린 3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으로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시현해주면서 4.72% 내린 5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C 삼립입니다. 3.75% 내린 1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거의 3%대 넘게 등락률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니산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76% 내린 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1,8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설립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HL사이언스 24.79% 오른 4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 이어갑니다. 뉴프라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 오름세 이어가면서 1,53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프리미엄 대마초 첫 상품화가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본격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버추얼텍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텍 같은 경우에는 15.02% 오름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1,3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이 3일 전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등을 달리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는 15,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팩입니다. 15.85% 오른 1,6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형지 INC입니다. 12.37%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가는 1,6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넷게임즈. 이 넷게임즈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경신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면서 9.01% 내린 3,1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매진 아시아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6.61% 내린 2,7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HLB 파워입니다. 6.55% 하락세 이어갑니다.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1,5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5.42% 내린 2,7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덴트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 내린 현재가 1,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스타일 아이디어라고 제목을 내놓게 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1월 증시와 함께 12월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11월 시장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12월 전략 세우기 위해서 11월 장세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성장주의 강세가 지속됐다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주식시장에서는 모멘텀 플레이가 가장 유효했다는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그중에서도 순이익과 영업이익 상향 스타일이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했다는 건데요. 중소형 성장주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투자 활성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IT와 제약바이오 등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반대 성향인 가치주가 부진한 흐름 기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퍼 종목으로 구성된 스타일이 시장을 크게 하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제약바이오에 쏠려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이 한중 통화수합 연장을 기점으로 호텔과 레저, 그리고 화장품과 의류, 그리고 유통 등 중국 관련 소비주가 강세를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2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매크로와 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한 점도 이 중국 소비주의 상승 탄력을 강화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향후 한중 관계는 지금보다 악화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관계 개선 가능성에 염두에 둘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12월 달엔 중국인의 소비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내수 아웃도어 스타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화장품과 의류, 그리고 판매 플랫폼인 유통, 그리고 숙박, 그리고 레저와 관련한 호텔과 카지노 관련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주들로는 LG생활건강과 강원랜드, 롯데쇼핑과 호텔신라를 비롯해 20개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관련 종목들의 실적에 관해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장 마무리하기 전에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 시장 다시 한번 파란불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장 모두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14% 하락하게 되면서 2510.78포인트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시 한번 파란불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0.25% 빠지게 되면서 771.1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